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2022년 10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 네, 어떤 날입니까?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날 기억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입니다. 예. 네. 그때 뭐 하셨죠? 그때 경찰청 정보국장이었습니다. 예, 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국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정보 경찰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배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종로서 정보경찰은 다 거기를 갔고 용산 같은 경우는 23명 전원이 용산 관내 집회 현장에 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네. 근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다중이 운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 용산경찰서에서는 공공안녕 정보분석이라고 하는 헬로윈데이 관련 문서도 생산을 했습니다. 서울청을 통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그거는 저는 보고받은 것은 없고, 그 지역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그 각 기관에 통보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다른 청에서 참고해야 될 내용이 본청으로 보고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청 차원에서 네,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대통령실이 만일에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는 마약 관련된 단속이 있어가지고 역시 그것도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유지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국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보국장님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업무를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정보국장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2개월 만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때 당시 경찰의 특수단,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혹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 특수단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게 검찰에 송치되고 난 이후에 서울의 서부지검이 2023년 1월 11일과 2월 9일 두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우리 후보자님이 국장으로 계셨던 정보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두 차례나.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 발부 요건을 보면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들어가 있죠. 국장님, 그때 당시에 후보자도 결국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 그리고 공공안녕 정보를 총책임지는 정보국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사과하실 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고 자체로 매우 안타깝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그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뒤로 저희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본인의 사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사과하실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왜 이렇게 옹졸하세요? 아니 근데 정무적인 책임도 있는 것인데. 그 정무적인 책임은 정무적으로 지는 거고 그 정무적인 책임으로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이 총괄적인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보국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 경찰청장의 정보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하는 거지 그것이 뭐 독립기관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용의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죠? 네. 특조위가 구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법이 공포된 지 52일 만에 특조위원회 9명 명단이 제출이 됐어요.
이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는 조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포함해서 경찰 전체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협조를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22년과 2023년 관보에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 공개 목록에서 3억 2,300만 원 정도를 재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억 가까이 감소를 해서 1억 2,427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중에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변동 없음이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께 직접 수정하셨습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니 그 직접 수정하셨냐고요? 이건 제가 한 거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보시죠. 재산 변동 신고 프로그램에는 이전 게 그냥 바로 뜹니다. 그죠? 근데 그걸 왜 수정하셨죠? 근데 이거 제가 왜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본인이 하셨으면서?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 변동 신고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 부동산을 클릭을 하고 가액 변동 없음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근데 왜 오피스텔도 지웠어요? 오피스텔 명을 지웠더라고요. 그거는 금액도 축소를 하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재산 변동 신고를 하는 것이 있고 변동 신고한 것을 공개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하는 거는 제가 재산 변동 신고는 제가 하고 변동 신고하는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그 변동 신고하는 내역을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아마 제가 확인하는데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부동산은 차용증 한번 띄워주세요. 1분만 주세요. 차용증에 보면은 주소가 말이에요. 우리 차남 주소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로 나옵니다. 예. 이거는 21년도에 해외에 가면서 신고했을 때 그때 나온 주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20년 12월 26일로 돼 있어요. 의원님,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 제가 쓴 그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분실을 한 걸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 분실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했다는 허위는 아닙니다. 그 작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제출을 해야 되니 이거 다시 쓸 테니까 그래 알아라. 작은 아이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니까 그 동의를 받고 그래서 작성을 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예. 위반. 그 제가 그건 뭐 결과적으로 그 법을 위반했으면 제가 그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사과를 하셔야죠. 예, 그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원본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불가피하게 제출은 해야 되겠고 또 잊어버렸다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작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인드가 저는 정말 취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